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일반인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인 사주풀이 신청은 네이버 카페 선진역학연구소에 오시면 사주홀릭으로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되거든요. 오시면 여기에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이라는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글을 올리시면 제가 보고 사연을 보고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주 활동하시는 분 또는 이제 자주 이제 올라오는 글들 뭐 이런 것들하고 사연이 좀 있으면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오늘은 미미송이라는 분 사주풀이를 해볼까 해요. 사연이 좀 있는데요.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주는 무진년 용띠해에 태어났고요. 병진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죠. 그리고 임진일주로 태어났고요. 정미시에 태어났네요. 사주에서 이렇게 토가 왕해요. 근데 임수일간이잖아요. 이건 격으로는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궁통에서는 진월의 임수가 토가 당령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물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간목을 써서 소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흐름을 이렇게 방해하는, 무토는 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일간을 극하는 면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간을 극한다라는 것은 항상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기에 간목을 써서 소토를 하면 식신제살 합니다. 살을 제해서 살은 강력한 적군 또는 방해물, 스트레스거리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한 적군을 물리쳤다, 질병을 극복했다,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목이 없죠. 그리고 무진백호, 그리고 진진자형, 진진자형 그랬죠. 이 진진자형은 진중의 개수가 그 형을 맞아서 이제 흙탕물이 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수에 관련되는 질병, 수에 관련된 질병, 즉 신장, 콩팥, 그리고 부인과 질환 이런 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산부인과 질환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출산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쪽 계통 쪽의 질병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년의 운을 보면 을, 묘, 갑인하고 흘러갔죠. 초년의 식상운을 만났어요. 신약한데 식상운, 극설교가 한다 그러죠. 극설교가는 뭐냐면 일간을 극하고 일간을 설하는 것이 있어서 신약해졌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극설교가 됐다라는 것은 삶에 대한 눈치가 생겨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주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인성, 식상 이런 것이 없죠. 인성과 식상이 없다라는 거. 인성은 수용 능력 그리고 브레이크 능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식상은 임기응변 그리고 창의성 또는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고지식한 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지식하다라는 거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편이 하는 거 보고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귀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일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초년에 식상운을 만났어요. 이러면 극설교가 됐으니 건강은 병약할 수 있지만 상황 판단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치가 늘어나서 좋아집니다. 그럽니다. 편관격이 신약하면 운의 흐름은 여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억부운으로 흘러야 좋습니다. 운이 21세부터 억부로 흐르죠. 그러면 초년에 익혔던 재능이나 기술을 통해서 21세부터 차차 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운이 계속 해자축 신유술하고 이렇게 억부로 운이 흘러가죠.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해서 되게 걱정스럽긴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 싶습니다. 뭐 좀 이상한 말인가요? 어쨌든 운이 신약한데 일간이 강해질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서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직을 하고 보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보통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무신시인가 라고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무신시였으면 인성이 있으니까 편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불안감이 생겼어요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정미시가 맞는가 싶기도 하죠. 참 여기서 정미시여서 이렇게 합의돼서 화기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기는 천간에 오간 화신이 있을 때 화기를 잘 해요. 뭔 얘기냐면 정임 합 목 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기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게 화기가 되게 규칙이 좀 복잡해요. 천간에 합해서 화하는 오행이 있을 때, 그리고 계절적인 지원이 있을 때 화기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쟁합이 되거나 화기를 방해하는 오행이 있으면 이것도 화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화기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정임이 합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봐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을 좀 따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월에 병화 정화 다 떠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난습한 편이에요. 난습하다라는 것은 옆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풀이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줘야겠죠. 작년은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 그랬으니까 천간으로는 편관이 왔고 지지로도 편관이 왔어요. 여기서 편관은 뭐예요? 용의 기관 중에서 기신에 속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편관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고생길로 갑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갔는데 편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직을 했는데 너무 일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편관운에 가게 되면 선고후락 그래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고생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나아요 그래요. 작년에 이직을 한 이유는 연, 월, 일, 시 다 건드렸거든요. 그럼 위사주가 이직, 이사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직을 한 거라고 보고요. 9월에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유달이거든요. 신유달. 인성달이죠. 이 팔자 억부로 신약하니까 인비용신 그랬잖아요. 작년에 상반기에는 고생을 좀 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제 편한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오래돼서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천간에 기토 그래서 정관이 왔죠. 정관은 뭐예요? 사무직, 비활동적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일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인성이 있어야 해요. 인성이 없죠. 네, 원국에 인성이 없고요. 운에서도 아직 인성이 안 왔죠. 그러면 업무가 아직 이렇게 나한테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인성이 언제 와요? 경호, 신미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그러면 양력 6월에 인성이 오면 그때 나에게 맞는 일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로 해수는 뭐예요? 해수 록인데 연, 월, 일에 기문 형성했어요. 자, 기문 쉽게 설명하면 일이 지연되고 꼬여요 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꼬여요? 연, 국가적인 일, 월, 회사, 일, 대인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일이 좀 꼬여요 하는 것과 실제로 해수가 흙탕물이 됐죠. 그러면 신장, 콩팥,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시간 나면 병원 가서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운에서 보자면 41세 신의 대운 이때를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크게 뭐 걱정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이렇게 기문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할 때 일이 안 생기고요. 원하지 않을 때 일이 생겨요. 기문이 걸릴 때 항상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원하지 않을 때 일이 잘 생기고요. 원하는 건 잘 꼬여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냥 내려놔라 그럽니다. 내려놔라. 잘하려고 애쓰면 더 꼬이더라. 그러니 내려놔라. 흘러가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그냥 이제 좀 쉬는 게 좀 익숙해졌어. 그거 있잖아요. 백수 생활 길어지면 백수 생활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이 없어서 한가하니까 한가해서 불안하던 것이 사라질 때쯤 되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싫을 거예요. 올해 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자친구와의 궁합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사주를 올리면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묘월의 을해일주였어요. 걸록격이죠. 자, 걸록격과 편관격의 힘겨루기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비등한 싸움인데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큰 소리를 칠까요?
문제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칠까요? 대부분 약한 놈이. 누가 약해요? 묘월의 을해일주가 약할까요? 진월의 임진일주가 약할까요? 네. 진월의 임진일주가 엄청 약하죠. 그러니 싸움이 나면 임진일주가 이겨요. 그러나 이게 이긴 게 아니고 묘월의 을해일주가 져준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약해서 진 게 아니고 져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봤을 때 서열 정리가 잘 되어야 이 두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고요. 일주끼리의 궁합에서는 배우자궁에서 진해 기문 그랬죠. 배우자궁의 진해 기문은 지들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싸움이 나요. 누가 끼어들까요? 누가 끼어들까요? 시댁 식구. 왜요? 자, 재생살하고 있잖아요. 재생살하죠. 살이 버거운데 재생살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부추긴다는 얘기죠. 남편을 부추겨요. 누가?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분가해야 하고요. 아파트에 살 거면 아파트 이름이 되게 어려운 이름 하래요. 그래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름을 몰라서 못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도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궁합은 사랑살이 들었으니 싸움이 없다 하기는 어렵고요. 다행히 운이 역부로 흐르니 괜찮습니다. 왜? 평가는 자기 희생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어도 꾹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면 올해는 힘들겠죠. 왜? 연, 월, 일 이렇게 형사를 귀문, 관살이 들었죠. 이 귀문관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건 늦어지고 원하지 않는 건 빨라져요. 이게 귀문관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겠다라고 서두르면 곤란할 수 있고요. 다만 해수가 시지 미토에 뭐해요? 합해서 묘가 형성되죠. 묘는 뭡니까? 식상이죠. 식상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올해 혼수가 먼저 생기겠죠. 그리고 내년에 경자년 하면 자, 진, 합, 수, 천간은 경금, 인성, 즉 결혼 문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년 초부터 결혼운이 발동하겠죠. 서두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애가 생겨서 라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아마도 올해 혼수가 먼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묘월의 을해일주 식신용신 됐거든요. 관용신이 아니고 운이 역행하는지라 이 남자분이 그 직업적인 관운이 아주 훌륭하다 하기 어려우나
중말년 이후부터 바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생각되니까요. 네, 그러려니 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냐면 미미송이님의 사주는 금수가 용신입니다. 남자분의 사주는 화토용신일 가능성이 커요. 원국에 금이 없거든요. 금수용신 하기에는 지나치게 목이 왕합니다. 정묘년 그랬죠? 정묘년 계묘월 을해 일주예요. 목이 지나치게 강하죠. 여기서 화를 봤으니 화용신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부부가 함께 오래 가려면 오행용신이 같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공간을 점유하기 어려워요. 즉 주말 부부를 하거나 기러기 부부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최악의 경우 이혼도 합니다. 오행용신이 조금 다릅니다. 육친용신도 달라요. 자, 그런데 남자분이 잘해준다고 하셨죠. 식신용신, 식신생재가 되는 사주. 이것저것 잘 챙기고 설명도 잘해줍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 되게 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궁합을 물어보셨는데 네, 아주 잘 맞다 하기 어려운 궁합입니다. 다만 결혼은 궁합이 좋다고 백년해로 하지 않아요. 반대로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아요. 다만 재미가 없을 뿐이죠. 왜? 코드가 안 맞잖아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잘 맞추고 살아가죠. 식신용신자들 특성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궁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평관격이라고 하는 미미송이님, 화가 났을 때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남편분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는 남편분이 뭔가 화가 났다면 옆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식신용신 그랬잖아요. 식신은 먹는 걸 뜻하기도 해요. 맛있는 거 주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당장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남편분이 낫고요. 좀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미송이님이 좀 나아요. 서로가 대화하는 관점에 따라서 시차가 좀 존재하는 그런 궁합이긴 하는데요. 네, 그냥 맞춰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이 다행히 억부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혼해서도 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일 하면서 열심히 사신다면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미미송이님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